꿈을 전라북도 교육청이 아이들의 평생 친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생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과 체험 중심의 봉사 활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예술 체험으로 감성을 채워주고 건강 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으로 만들어갑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행복한 교육을 완성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참된 교육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기적을 만드는 장본인임을 믿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열정적인 수업과 맞춤형 책임 교육을 통해서 학습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단위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과정 운영, 그리고 사고력 중심의 수학 교육과 과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인 인재가 됩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배움과 돌봄이 살아있는 유아교육의 지원을 강화하며 개별화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또한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직업체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만족감을 이끌어냅니다. 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기쁨과 감동이 교육복지 실현의 힘임을 믿습니다. 교육복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감동이 되어 다시 학생들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의 정착으로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도 희망이 되는 작은 학교를 운영하고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다문화 가정의 교육도 지원하여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더욱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를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재능을 발견케 하고 자긍심을 키우는 배움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배움터에 뿌리내린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웃음으로 싹 틔움을 믿습니다. 꾸준한 현장 지원 중심의 관찰 활동과 상시 모니터링은 보다 더 청렴한 전국 교육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실시하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키우는 학교,
바로 전라북도 교육청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 중국 교육계획 설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통보담당 장사 이현입니다. 2014년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계획 설명에 참석해주신 교장선생님과 교육장 그리고 직속기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개교식 후에 교육관 특강을 듣고 교육부 관련 교육계획 설명을 들은 다음에 행정부 관련 교육계획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전달사항을 듣고 난 다음에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정 시간은 3시 40분 정도 끝나는 게 되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자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학년도 중국 교육계획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특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4년 시작한 지가 벌써 17일입니다. 오늘이 한국날이죠.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제 아내 계좌를 찾아봤습니다. 아마 월급날 되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전액을 다 보내는 그런 말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유의할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남성들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사는 모습들이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그래서 월급날은 남성들에게는 즐거운 날은 아니고 어떤 순간에 다 떠나버리는 그런 날이거든요. 문자 딱 한마디 받았습니다. 고마워. 조금 전에 우리가 장학산이라고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은 인사 말씀에 이어 특강을 했어요. 저는 지금 인사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해석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교육장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이 되는 이상식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을 가리켜서 가보년이라고 하는데 아직 가보년은 되지 않았던 음력 청원 초하루가 돼야 가보년이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0년 전에 이 땅에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북 지역에서 큰 수용거리가 일어났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조선과 중국과 일본이 가축하는 그런 수용거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120년이 흘러서 다시 우리 역사를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갑오 동학혁명, 길라잡이, 초등령, 중등령이 단위학교처럼 배포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 손에 그걸 지어지게 됐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연이어서 역사 교과서 작업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작업은 일제강점기 전라북도에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가장 많이 수탈을 당했던 지역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국가권력이 역사교육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역사교과서를 연이어서 내겠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말에 이 사업을 기획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역사교육이 이렇게 혼란에 빠질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계신 유치원 원장 선생님, 그리고 초중고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육자님들, 또 직속기관장님들, 본청의 간부, 장학관, 사무관 여러분들, 전국교육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높여나가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렴도 분야인데,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것처럼 2012년, 2013년에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육감 한 사람 노력으로 또는 도교육청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노력, 때로는 고통, 때로는 기다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돌려드립니다. 이 탑이, 이 이정표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 모두 책임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우리 전국 교육이라는 하는 옆에 부패, 비리, 부정 이런 반가치 용어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진실게임이 좀 일어나고 있죠. 전국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이 진실게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라북도 학생들은 공부를 잘한다. 이게 진실입니다. 교육에서 어느 순간에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자로서 아이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난 12월 부산일보가 2013학년도 수능 성적 비교 분석한 것을 공표했습니다. 특목고 445 빼고 재수생 빼고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전라북도가 298.3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우려하던, 그리고 궁금해하던 부산 학생들 학력이 완전 하위권으로 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탄하는 보도를 부산일보가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언론이 아닙니다. 2012년 6월에 문화일보가 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전국 교육을 봐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전국 최저 수준이면서 학력은 상위권이다. 2012년 6월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두 개의 가치를 다 잡을 수 있냐? 우리는 잡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일은 누가 해냈느냐? 바로 우리 교사들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를 칭찬하고
학생을 격려하는 일은 뒤로 한 채 어떻게 하면 전북교육의 가치를 끌어내리느냐 여기에 몰두해 있다면 그거야말로 반시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놓은 것 우리 스스로 잘 확인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계속 지켜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나라 아시죠? 중국에. 진나라에 평공이 있었습니다. 그 평공이 하루는 궁전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임금이 되었다고 해서 별다른 즐거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내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악사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들고 있던 검은 볼을 던져버렸답니다. 벽에 부딪히면서 박살이 나버렸대요. 평공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맹인 악사에게 물어봤답니다. 너 누구를 때리려고 했느냐 하니까 그 맹인이 방금 옆에서 못된 소리를 한 사람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평공이 그게 바로 나다. 그러자 그 악사가 아까 그 말은 군주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임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한 말을 하는 그 신앙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 정치로 옮겨놓으면 대통령 옆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교육감 옆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검은고에 맞아가지고 벽이 약간 허물어졌는데 평공은 그걸 도사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자기가 지위에 있는 동안 하나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놓아뒀다고 합니다. 한자성어에 삼위 동행이면 필요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걷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 스승은 꼭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일 필요도 없고 더 배운 사람일 필요도 없고 때로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어린 아이가 하더라도 그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누구한테는 배울 수 있다는 그 자세가 갖춰져 있다는 것. 언제든지 배울 자세가 갖춰져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자부합니다. 2014년에 전체로서 우리 전국교육이 길을 크게 열고 배우고 자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교육을 최일선에서 이끌어 가시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길을 크게 열어놓고 정말 필요한 소리를 담아드리는 그런 자세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6월 4일에 국가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이미 도교육청 확대 강구회를 통해서 그리고 1월 시무식을 통해서 그리고 1월에 있었던 직속기관장, 교육장 회의를 통해서 제가 밝힌 것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교육계가 정치적 줄서기를 하는 것 2014년에 완전히 끊어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전국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을 정치적 야욕을 치르기 위한 객체로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엄한 존재.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은 삶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스스로가 주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내 인생은 누구도 흔들지 못한다는 것, 내 인생은 누구한테도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것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출석이 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 앞에도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출석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라는 사람은 이따가 흘러갑니다. 교육감은 사라져도 전북교육은 남는 겁니다. 전북교육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정치적 위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줄을 서고 싶다. 그래도 줄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 그렇다면 아이들 줄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전북교육계가 정치적 줄서기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북교육은 영원히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각오를 세워야 합니다. 지난날 정치가 전북교육을 오염시켰던 것, 그 지난 역사를 뼈저리게 우리가 돌이켜 살펴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적 계기를 될 때마다 공직자가 돈을 보려면 전북으로 가서 봐라. 전북 교육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거기 가서 봐라.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전북 교육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 잘 지키십시오.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내가 균형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본청에서 직원들이 할 때, 우리 결제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담배 끊으라고. 결제할 때 얼마나 고생인지 아십니까? 담배 피우는 분들이 결제판 가지고 오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냄새 때문에. 그래도 담배에 미련이 있으시죠? 그 결제하는 사람 고통을 좀 생각하시면서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도 결제하시죠? 그래서 교장선생님부터 담배를 좀 끊으시고,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기본권 침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러나 흡연권도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북교육 건강성을 위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2014년 우리 전북교육이 더욱더 당당하게 서고,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나가는 그런 해로 기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역사교과서 수련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역사가 말하게 해야 합니다. 판단은 우리 학생들이 하도록 합니다. 국가가 역사를 말하고 국가가 역사를 판단하는 것, 이것은 범죄다. 이것은 파쇼다. 아이들을 권리 국가가 침탈해서 만듭니다. 역사는 국가 몫이 아니라, 정치는 몫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몫이다.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 특별한 비중을 가지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노력을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금년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직접 특강을 부탁드렸었는데
비서실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보고 안 맞습니다. 굉장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원고 없이 전혀 없이 즉석에서 특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진석 교육국장으로부터 교육국 관련 교육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좀 날씨가 풀렸지만 요즘 또 쌀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4 전라북도 교육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교장선생님과 교육장 그리고 직속기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4보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내 두루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년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위한 연구소인데 전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규칙이 공포 시행되면서 학생이 인격의 주체로 대접받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토대가 마련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전북교육 혁신의 마중물인 혁신학교가 학교별 특색에 맞는 특화된 교육과정과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위를 기록해서 청렴한 교육 분포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 사업도 22개의 어울림학교를 지정하고 교육과정 컨설팅, 학부모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주 원동초등학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폐교육에 처해 있던 작은 학교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배려와 나눔의 인성 인권교육,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 시스템 정착, 교직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전라북도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 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교폭력,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지침을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은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선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들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전북교육 기본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2014년 전북교육 정책 방향을 말씀드린 후에 교육국 소관 업무를 추진 과제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육 기본 방향입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비전 아래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 지표로 하여 중점 추진할 조여 정책을 모두 4가지 영역으로 정해서 추진합니다. 4가지 영역은 첫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 인권교육 실천. 둘째,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셋째,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 구현입니다. 2014년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혁신에 대한 전북 교육가족의 열망을 담아 2014년 교육정책 방향을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 혁신으로라고 정했습니다. 3년간 운영해온 혁신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모든 학교의 혁신을 위하여 모든 정책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2013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농어촌 소규모학교 희망찾기 사업과 도심 속의 섬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도심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 전북교육 주요 정책 중에서 교육국 소관 업무를 추진 과제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동안에는 전면의 화면을 보아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설명의 자료를 추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천 중심의 인성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 사업으로서 31쪽에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구성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 상담 및 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 상담실을 운영하여 인권 침해 관련 상담을 일상화하고 학생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며 인권 옹호관과 조사 구제 상담사를 배치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준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생 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잉여교실을 활용하여 학생 자치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40개 학교에 각 500만 원씩 지원하고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 캠프도 지역별로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 학생사항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에 준하여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의 권리가 학교 내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과제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서 35쪽에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학급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치유기관을 확대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유, 특별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사후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안전대책 및 학교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고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즐거운 체육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건강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고 틈새 신체 활동을 모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학교 스포츠클럽에 학생 1인당 1개 이상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성교육, 운동부 필수 운영경비 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 운동부가 교육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영역의 추진 과제인 학교혁신 및 학습능력 신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에 혁신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2013년에
84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하였고 2014년에는 총 100개 내외의 혁신학교와 8개의 씨앗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번역별 거점 학교를 통한 혁신학교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일반 학교에까지 학교 혁신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책임교육 실시를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 우선 지원으로 학력 향상형 창의 경영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기초학습 부진학생 학력 신장 지원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학교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정서행동 학습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을 운영하고 학습 부진학생 유형별 맞춤식 지원으로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기 예방, 진단, 지도,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지역 거점 학습 클리닉 센터와 도교육청 내에 전북 학습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여 기초학력 미달 사각지대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고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한 학습 부진 학생 개인별 맞춤형 보정 자료에 의한 지도에 주력하겠습니다. 69쪽에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중심의 특색있고 자율적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의 여건과 학생 실태를 고려하여 유의미하고 재미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익, 수능 및 학년말 평가 이후에도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자율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금년에는 연구학교 4개교를 운영하고 이와 별도로 자율학기제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30개교 내외의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들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과 및 자율 과정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쪽에 역사교육 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 군별, 자기 지역의 역사, 그리고 독도 관련 역사, 종합농민혁명 관련 역사,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역사, 근현대사 등 체험학습을 통한 학생의 역사 수업 참여를 확대하고 역사학자 초청 연수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수학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수학 체험 이동교실을 운영하고 학생 탐구 수학 동아리를 운영하며 수학교사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북과학교육원에 수학 체험실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88쪽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순회 진로 코치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농어촌 중학교 3학년 대상 찾아가는 진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또한 진로교육 중점학교와 진로 체험 프로그램, 전북 진로 진학 박람회를 운영하는 등 진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교육기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실무 지원팀을 구성하고 교육기부자 및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기부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우수한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 학교 유아교육, 특수교육 내실화 추진 과제를 위한 세부사업에서 98쪽의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초, 중, 고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에서 순회 강사를 지원하고 초등학교의 보조인력 지원, 대학주도 방과후 학교 사회적 기업의 위탁 운영 등을 통해 교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방과후 학교 지원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와 지역 실정, 수요자 요구에 맞는 우수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조 유아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3세에서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본의 모든 유치원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유아교육 설명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지원단 운영 및 맞춤형 연수를 통해 유아교육 역량을 강화하며 유아의 올바른 품성을 싹틔우는 인성교육 실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방과후 과정 운영 및 25개 돌봄 유치원 지정 운영 등을 통해 배움과 돌봄이 살아있는 고품격 전국 유아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유치원에서도 3세,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접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특수교육 내실화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활동 지원단을 운영하고 장애 이해 및 장애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적 통합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특성을 살린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 진로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장애 이해 교육 및 장애 학생 성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특수교육 직무연수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통합학급에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화 교육팀 구성 및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의 개인별 요구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등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계단 손잡이는 단위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5쪽에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는 특성화고 교원 연수 및 체제를 개편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학생의 전문 실기 능력 신장 및 다양한 직업 체험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률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능력의 추진 과제인 무상급식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조 무상급식 확대와 내실화입니다. 전라북도 무상급식 비율은 약 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 6개 시지역 고등학생들은 도교육청에서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에 도교육청 지원금만 100원 인상하고 지자체 지원금 100원을 인상하지 못했는데 올해 지자체 지원을 받아 마저 1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친환경 쌀과 농산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도 급식 학부모 모니터링제 운영과 상시 위생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을 1인당 3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습 준비물 지원 계획을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저소득층 자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대학생 멘토를 360명 지원하고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을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씩 현장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1학년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교복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36조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 그리고 EBS 사회통합 멘토링 학군 도움학교의 형 언니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교육과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군 준비학교, 키움학교, 사랑방학교, 연구학교, 도움학교를 운영하여 이중 언어 및 문화, 예술, 체육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통합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다 꿈을 이루어가는 학군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정책의 추진 과제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에 교원 인사 시스템 구축 및 검증 강화입니다. 맞춤형 인사 상담을 위한 만족 드림 인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사립학교 과원교사의 공사립간 파견 및 총회 근무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 제도를 개선하며 기간제 교사 인력 풀을 구성 운영하여 모든 교육과정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69쪽에 학부모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설명, 학부모 상담기관 운영 및 자발적인 학부모 재능기구를 통하여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민간단체, 지자체 등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녀 학교에서도 학교 회계 편성시,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가지 주요 정책 영역별 추진 과제에 대한 교육부총괄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014년도 우리 교육청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 학교 혁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4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 혁신으로입니다. 학교의 혁신을 위하여 첫째, 학생 중심의 재미있는 수업과 수업 연구 및 수업 나누기,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해 교실 수업을 혁신하고 둘째, 학교 철학을 바로 세우고 학교 여건과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누리고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학교 지원 중심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며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 문화를 혁신하고 넷째,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업무 정상화, 학부모의 주체적 참여와 지원을 통하여 학교 운영의 혁신을 학교에 나가겠습니다. 학교 혁신은 도교육청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 혁신의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83쪽입니다.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를 위하여 농어촌학교 특색 및 여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추진 등 농어촌 희망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울림학교 사업도 지정을 확대하는 등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87쪽에 삶의 즐거움을 찾는 독서교육입니다. 도서관에서 책과 재미있게 놀면서
책과 함께 성장하고 독서와 토론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나가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각을 키우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토론과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토론 협력형 수업을 실시하고 도서 구입비를 확보하여 독서 논술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교육개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단위학교의 역경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중점 사업들을 잘 반영해서 전북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폭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를 적극 지원하여 하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강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행정부 관련 교육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고강희 행정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광희입니다. 2014년 4분년 세월이 맞이해서 하루하루 건강과 활력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국 교육계 내용 중에서 행정부 주가 주요 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드린 자료 124조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공사를 미천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호세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학비와 보육료로 877억 원, 방과 후 가정비로 277억 원, 총 1154억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대상 원활, 입퇴학 관리 등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입니다. 컴퓨터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과 유해차자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인터넷 통신비로 초중고 학생 정보화 교육을 위해 약 60억 원을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학비와 교과서에 약 100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대상학교 192개교에 126억 원을 지원하며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생각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예산들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34쪽입니다. 농어촌 지역사회의 희망이 된 자연학교 운영을 위해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자 252개 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농어촌 에듀케어 사업에 15개교를 지원하며 도농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학과 응답 학교 20개교를 운영하여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모색하고 학부모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140쪽입니다.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사업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노교사 수서, 냉난방시설,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2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재난 위험시설 및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외부환경 개선, 책걸상 및 상관 교체 등 소규모로 개부수를 위한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학교 자체 지원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유지 관리 사업에는 222교 70억 원을 지원합니다. 143쪽입니다. 학교 신축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혁신학교를 설립할 이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정규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학교 설립을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국 혁신도시 내에 올해 3월 개교한 만석초와 온빛중학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는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2개교는 올해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설유치원 설립은 2015년에 금산유치원하고 인칠유치원을
개원하고 2016년에 장수유치원을 개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1쪽입니다. 맑은 전국교육 추진단의 실무 대책반 운영으로 청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교육 활성화로 청년문화 의식을 정착시키며 제도 개선 등 시스템 개선으로 부패 발생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더 강조하셨습니다. 청년도 향상을 위해서 고위 공직자 및 학교장 청년도 평가를 실시하고 청정 전국교육 실현을 위한 도민 인식도 조사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도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청년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감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및 학교와 사전 협의를 갖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감사와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감사단계, 개방형 감사 3단계, 일상감사 등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158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일반직 공무원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교육청과 학교 수납 근무정착 및 휴방지 배치를 제도화하는 전문의 신제와 역량 있는 인재 등용을 위하여 사무관 선발 역량 평가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59쪽으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학교 기본 운영비를 증액 배분하여 단위학교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을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교육 주체의 참여를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회계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 내역을 연이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건전하게 학교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하여서 203조 주민참여 제한사업 공모 추진 계획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년 2월 중에 주민참여 제한사업 공모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각급 기관과 학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은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사업비 1,500만 원씩 40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전국 도민이면 누구나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접수, 심사, 선정 등 1년 후 과정은 공개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다수 학생, 도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조 사립학교 투명성 증대를 위해서 학교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며 행정실장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능력 향상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교비 및 법인에게 애결사항을 공개하는 등 사학 재정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교육가족을 위한 법률 서비스 운영은 교육활동 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분쟁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고문 변호사를 6명 2초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육청에 변호사가 2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과 관련된 사안은 예산과 법무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에 관련된 사안은 인성건강과 변호사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직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적인 교육협력 추진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조례 재개정을 유도하며 아울러 지역사회 교육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교육청 교육협력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정책 영역별 추진 과제에 대한 행정부 부간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어서 역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구도심학교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권과 정주세대 유출로 인한 교육경제 문화와 소외지역의 구도심 지역은 해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중학교 배정 기대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학교 시설 증가와 시설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도심학교 및 영구 임대 아파트 지역은 생계형 저소득층이 많아서 가정교육이 부족하고 교육 격차가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학교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심학교 특성을 고려한 예술교육, 창의인성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감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도적 지원 및 노후시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도 구도심학교 활성화 위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 및 다양한 관광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부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항상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강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구부장이나 몇몇 선생님이 만들어낸 교육과정이 아니라 전 교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방을 거쳐서 학교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해 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행정사항 전달입니다. 행정사항은 인성건강과 오명환 장관과 행정과 이승일 과장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래인재과 전달사항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명환 장관님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건강과 체육예술 담당 자학관 오명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교육장님하고 교장 선생님들께 좀 강조할 사항, 그다음에 부탁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시도 교육청 평가 지표이면서 지역교육청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초등학교에는 179명의 체육 전담교사를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2014년도에 80% 이상을 전부 다 배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100% 이렇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모든 초등학교가 아니고 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입니다. 1, 2학년은 제해서 6학급.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8학급 이상 되는 초등학교에는 체육 전담 교사가 배치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체육 전담 교사를 이렇게 쭉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완전히 체육만 전담한 학교도 있고 또 교과도 맡고 담임도 맡고 하는 체육 전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비율을 따져봤더니 66.3%입니다. 목표가 80%여서 좀 더 교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등 스포츠 강사들이 많이 이렇게 감소가 돼서 체육 전담 교사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40명 1차 실기 연수를 실시합니다. 체육 전담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연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간에 체육 전담 교사가 배치된 학교에는 스포츠 강사는 안 준다. 이런 낭설이 떠도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얘기예요. 모 교장 선생님 전화를 해서 우리 학교는 체육 전담 교사가 둘라고 해도 스포츠 강사를 안 줄 거니까 체육 전담 교사 배치 안 하겠다 이 말씀은 안 됩니다. 체육 전담 교사 배치된 학교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중고등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우리가 지금 한 60% 정도 되는데 스포츠 등록률이 바뀌어졌어요, 형식이. 과거에는
등록률만 가지고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시구에서 등록률을 높이고자 허수를 많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200%까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정해서 학생 한 명이 1년에 17시간 이상 되는 실적만을 가지고 그 평가 지표로 삼습니다. 지금 전라도에는 우리가 33.8%입니다. 17시간 이상 되는 것이.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또 교육장들께서는 지금 나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자기 학교 또는 지역의 스포츠 클럽 그 실적률이 등록률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왕 하는 거 17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해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우수가 얼마냐면요 42%예요. 우리가 33.8%.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참 잘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연말에 가서 표창을 할 생각입니다. 스포츠클럽 우수학교 또는 체육 전담교사 배치 또는 17시간 이상 그 등록률이 많은 학교. 작년대로 하면 장관 표창을 교육부 장관 표창을 기관을 세 군데 개인 선생님을 5명 이렇게 표창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해서 종전에는 없었는데 교육감 표창을 15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또 개인 선생님들한테는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초중학교 예술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시도교육청 평가이면서 지역교육청 평가 지표입니다. 뭐냐면 한 학교에 한 예술 동아리를 운영하라 돼 있습니다. 지금 창의적 체험 활동 또는 방과 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학교도 있는데요. 창체에 들어간 예술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아리로. 그다음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것은 예술 동아리로 하지 않으니까 창체나 또는 방과 후 그 학습을 이렇게 하는 예술 동아리가 연계해서 점심시간이나 또는 쉬는 시간이나 토요일이나 이럴 때 주에 1시간만 하면 돼요. 주에 1시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주 1회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관심만 가지시면 교장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교육부 목표가 90% 이상이면 최우수입니다. 우리 또 궁금하시죠? 39.2%입니다. 좀 교육장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 도가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행정과 이승일 과장님 올라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더 내서 죄송합니다. 저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우리 과에서 좀 이렇게 당부드려야 될 사항은 두 가지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먼저 사실은 우리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행정 컨설팅단 운영을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의지는 보통 우리 소규모 학교 같은 데서 행정실장이 공백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병가나 출산 휴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보통 지금까지는 행정 대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대체는 별로 경험이 없는 그런 행정대체가 그 학교에 배치돼서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병가나 그 출산 휴가된 행정실장한테도 충분한 그 병가나 휴가를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뭐 민원도 생기고 뭐 그래서 뭐 교육감님께서 행정실도 컨설팅이 필요한가 해서 저희들이 영광 때 컨설팅이라는 도교육청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소규모학교 행정실장님께서 출산 휴가 3개월을 했었을 때 과거에는 이렇게 행정 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 대체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그 휴가 중인 행정실장한테 많은 전화를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그래서 저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교육청에 그 학교 행정실장을 대행할 수 있는 그 인원을 갖고 5명을 갖고 해서 그런 학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3개월까지 1개월 이상 3개월까지 그 행정실장을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있는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실제 공무원으로는 작년 12월 31일에 공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운영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안내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그 목적이 그거였는데 실제 컨설팅단을 운영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다른 데까지 저희가 욕심을 좀 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 행정실 직원이 너무 업무 과부하고 업무를 몰랐기 때문에 업무 과부가 생겨서 불행한 일이 발생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오랫동안 교육청에서만 근무하다 행정실장으로 나가게 되면 행정실장 업무를 하루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동안 워밍업이 되어야 본격적인 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그 행정실장 밑에 신규 행정실 직원이 가졌을 때 그 학교 운영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학교도 이 컨설팅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실장들한테 우리 행정 컨설팅단이 학교에 가서 이건 3일씩 하게 될 겁니다. 3일씩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학교를 바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추수 컨설팅으로 하루를 더 나가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회를 한 것인데 아주 현재 지금 1월 달에 많은 학교에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저 말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컨설팅단은 우리가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과에서 강구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 비정규직 관리입니다. 이 비정규직 관리 업무가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듯이 본청에서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비정규직이 1년에 1000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예산 소요도 너무나 엄청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비정규직 인건비를 받은 것이 약 600억 정도 받았는데 실제 우리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전체 인건비가 1,100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비정규직 조사할 때마다 늘어납니다. 어떤 유형의 비정규직이 있는가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난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정규직 채용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비정규직 급하게 써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이상 비정규직 3개월 이상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오직 하면 비정규직 관리팀을 별도로 하나 금년부터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팀에는 전문 노무사가 또 있습니다. 지금 작년과 금년부터 이 비정규직 해고에거나 또 임금과 관련 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가 돼서 저희들이 많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노동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직접 대응하시지 말고 우리 교육청에 이렇게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왜 교육청에서 대응해야 되냐면 2013학년도부터 모든 비정규직은 교육감이 임용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통해서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모두를 교육감이 임용권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위원회 제소를 저희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감 임용권을 바꿔놓으니까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운영할 때 소위 초단시간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짜리는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이런 부분은 하루 종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초단시간 운영을 해서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는 그런 거에 있습니다. 어떤 그런 15시간 미만의 이 비정규직을 운영하면서 A 학교에서 주당 15시간 미만하고 B 학교에서 주당 15시간 미만하고 과거에는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임용권자가 교육감으로 되면서 이 두 학교에서 운영하는 한 똑같은 비정규직이 두 학교에서 이렇게 주당 15시간 미만씩 근무했을 때는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용권자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해서 비정규직을 4시간 미만 비정규직 임용할 때도 다른데 또 이렇게 이 비정규직 근무를 하는 이런 부분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불편하시지만 이 부분을 좀 교장 선생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이상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우리 교육청 행정과에 꼭 승인을 받아서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건강을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인지과 전달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월 24일과 25일에 바로 이곳 교육문화에 관해서 대입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신규 담임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담임 예정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당선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시고 또한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14년도 전국의 한차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